시장 매연 측정이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점검 속에 위반업체 적발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 비하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일 규탄 집회가 열리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제3지대 통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평당과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공장의 매연 측정이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처럼 매연을 측정하는 대행 업체의 반 이상이 가짜 측정서를 발급해온 데는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컸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기업의 협조를 얻어 대기오염 물질 측정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80m 굴뚝의 중간, 40m 지점의 측정구까지 대행업체 직원이 올라간 뒤 굴뚝 내부에 파이프를 집어넣어 매연을 포집합니다. 2인 1조로 해갖고 한 분은 올라오고 한 분 아래에서 이제 무거운 장비이다 보니까 아래에서 펌프로 이제 흡입을 해갖고 그 측정업체 분석실에서 실험을 해서 2주마다 한 번 18개 항목에 걸쳐 오염도를 측정하고 기록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처럼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은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업체 직원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공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짧은 시간 측정하는 신용을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겁니다. 도내 7개 대행업체 가운데 4군데가 이런 식. 측정을 맡긴 공장 1000여 군데 가운데 36%인 376군데가 허위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었지만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소리가 오고 가고 오는 것은 없고 업체를 점검하면서 자격증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쪽 여수도 지금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내부 교부할 측정 기록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동안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지만 체계적인 관리 감독은 없고 측정 대행이 민간의 돈벌이, 거래로 전락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공익기관이 만들어져서 업체와 측정업체가 갑을관계가 아니고 이 공인된 측정 대행 업체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측정 기록부가 그저 전시용으로 전락한 사이 지난 4년 동안 도내에서 20여 개 업체가 매연을 내뿜다 불시 단속에 걸렸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정 관련 발언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은 오늘도 익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는데 최초 사과에서 이제는 사퇴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 500여 명이 팻말을 들고 익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잡종에 빗댄 정헌율 익산시장의 발언에 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잡종이라니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개나 돼지 같은 짐승에게나 사용하는 말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천사처럼 예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죄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상처를 줍니까? 정 시장은 지난달 다문화 가족 행사에서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쓰고 14년 전 파리 폭동을 언급하며 잘 지도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정 시장은 어제 다문화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 익산 시민, 전라북도 도민께 진심어리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닷새 만에 3만 8천여 명이 동의했고 다문화 가족 여성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앞과 광주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려 정 시장의 공식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평화당은 사흘 전 전북도당으로부터 정 시장에 대한 징계 건의를 받아 다음 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문화 가족 여성들은 정원율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내년 도내 총선은 민주당과 3지대 신당이 맞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도내 일당인 평화당이 이 구도를 바라는데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 창당 문제부터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김한관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계 개편의 방향으로 자강론과 제3의 길을 역설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도 개혁 세력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탈당 세력과 합쳐 제3지대 창당을 기대하는 평화당과는 주체부터가 다르고 그 가능성도 낮게 봅니다. 민주평화당과만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국민의당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당의 내홍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김관영 의원은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출마를 공식화했고 한국당행을 시사하던 정운천 의원 역시 여건이 변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손 대표는 총선 구도의 변수를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이 같은 상황 변화를 호남권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하여튼 민주당과 양강 구도를 이룰 것이다. 전북 정치권이 주축인 평화당 주도의 제3지대 신당이 9월 정기국회 전에는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빠지면서 도내 정치권의 불확실성만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 처리하는 5G 시대를 맞아 영화에서나 접해온 홀로그램 산업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산업과 문화, 관광 분야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요. 전라북도가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사회자가 부르자 미국에 있는 음반 제작자가 무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I'm doing fine, and I hope you are also. 차량 전방 표시 장치의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하면 전면 유리창에 속도와 방향, 장애물까지 표시됩니다. 이처럼 홀로그램의 쓰임새가 다양한데 특히 산업이 성장세에 있어 10년 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8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이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홀로그램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부터 8년간 1,800여억 원이 투입되는데 콘텐츠 획득과 처리, 프린팅 등 5대 핵심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도시 설계를 할 때 입체적인 공간의 정보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에서도 상당히 파워풀하게 홀로그램이 작용이 될 것입니다. 익산의 문을 여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를 기반으로 문화재 복원과 재현, 상용차 운행 정보 제공 기술에 실증도 추진됩니다. 홀로그램을 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이라든가 또 연구소 이런 것들을 직접 지켜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 유발 효과가 6천억 원에 이른다는 홀로그램 산업이 전북의 새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지역 방송의 현실과 앞으로의 역할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역 MBC 공동 취재단 김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돼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최근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방송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역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 국가적으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지난 3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방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방송 관련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고 대행 수수료 부과 체계를 열악한 지역방송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도 방송 발전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방송 매체들에게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그 방송 권역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지역방송 스스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의 민의를 수렴해 지역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방송사라는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의 시대.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방송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전라북도는 주말인 내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일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 뒤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노브랜드 가맹점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참여자치시민연대와 도내 각 시군 중소상인들은 오늘 노브랜드 송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의 노브랜드 정책이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경제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노브랜드 매장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가 전북 동부 지역인 진안 무주권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의결하고 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안 무주권역은 고창 부안에 이어 도내 두 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1154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마이산과 운이람 반이람, 적상산, 천일폭포 등 10개의 지질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주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로 정치권에서까지 쟁점화하고 나서는 등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배경과 의미, 정치적 논란을 짚어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명신 컨소시엄이 군산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기차 생산 준비에 나섭니다. 주식회사 명신은 오늘 GM에 1,000억 원 정도의 군산공장 인수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